2025년 지금 한국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. 공유해 주신 자료가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던데요.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분석을 통해서 근로소득의 한계, 또 사업소득의 가능성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분석이요, 상당히 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. 2025년 기준으로 30살에 세후 월 300만 원 버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네, 가상의 인물이죠. 이 사람이 소득의 3분의 1,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하고요. 연봉은 매년 3%씩 오르고 그 저축액 전부를 연평균 7% 수익률로 무려 40년간 투자를 해요. 와, 이건 정말 거의 이상적인데요? 그렇죠. 정말 최상의 조건이죠. 이렇게 하면 70세가 됐을 때 명목상으로는 28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야, 28억 엄청 보이는데?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. 연평균 물가 상승률 2.5% 이걸 감안해서 40년 뒤에 28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요. 약 8억 4,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입니다. 아, 28억이 8억 5천 정도로 줄어드는군요. 물가 때문에. 네. 여기에다가 은퇴자금 관리에 그 유명한 4%를 있잖아요. 매년 자산의 4% 인출하는 거. 이걸 적용하면 연간 약 3,392만 원, 월 평균 한 282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. 월 282만 원이요. 그럼 A씨가 40년간 절약하면서 썼던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물론 물가 상승 감안하면 미래에는 훨씬 큰 돈이겠지만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생존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. 특히 노후 의료비나 예상 못한 지출 같은 거 생각하면 더 빠듯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실직 소득 감소, 투자 실패 같은 현실적인 위험은 하나도 반영 안 한 그야말로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점이죠. 하긴 40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7%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. 결국 이 월급이라는 시스템,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이 구조 자체의 한계다 이런 이야기군요. 자료에서는 이걸 사업소득이랑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던데요. 그 MJ 드마코 책 부의 추여차상 개념을 인용하면서요. 근로소득은 본질적으로 시간 이퀄 돈, 소득 이퀄 시간당 가치 곱하기 노동시간 플러스 투자 수익 이 구조인데 반해 사업소득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, 부 이퀄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거기서 핵심 차이가 바로 확장성이랑 통제 가능성이에요. 사업소득 공식 보면 순이익 이퀄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 이런 식인데 이 판매 개수라는 건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늘릴 수 있잖아요. 노동시간처럼 하루 24시간 제한이 없으니까요. 그리고 단위당 이익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승수 같은 변수들도 사업가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요. 아, 그렇죠. 내 노동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론상으로 무한정 팔릴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자료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라든지 지식 컨텐츠 판매자, 앱 개발자 같은 사례를 들면서 처음에는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기하급수적인 성장, 그 J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 시간 투입과 좀 무관하게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. 그래서 린 스타트업 방식 얘기도 나오고요. 네, 맞아요. 처음부터 크게 버릴 게 아니라 일단 최소 기능 제품, MVP라고 하죠. 그걸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반응 보고 배우고 개선하고 이런 작은 실험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위험관리 차원에서요. 네,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렇게 수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안정적인 직장, 월급을 선호할까? 이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또 현실이죠.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심리적 평양을 지적합니다. 첫 번째가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.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크게 얻을 수 있는 사업 성공의 기쁨보다는 당장 확실한 월급 300만 원을 잃는 그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. 아,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느끼는 심리. 네. 두 번째는 현상 유지 편향. 지금 직장이 좀 불만족스러워도 이게 익숙하니까 여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거든요.
그래서 창업 같은 불확실한 변화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머무르려는 경향이죠. 변화가 두려운 거군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증거입니다.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게 성공이라는 사회적 통념이나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,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변화를 못하게 막는 심리적 감옥을 만든다. 이런 분석이에요. 와, 심리적 감옥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. 자, 그럼 이 분석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이 심리적 감옥을 이제 알았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? 네, 분석에서는 의식적으로 좀 마인드셋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. 첫째는 두려움을 좀 재정의해 보는 거예요. 아,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 두려움 말고요. 내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이면 어떡하지? 하는 그 후회, 즉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. 실패의 두려움보다 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? 그렇죠. 둘째는 실험하고 배우는 자세입니다. 뭐 아니면 도,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린 스타트업처럼 아주 작은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, 뭐 MVP 같은 걸 시도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저항감도 줄이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? 하는 자기 효능감도 키우고요. 네,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거.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좀 설계하는 겁니다. 의식적으로 내가 접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창업가들 이야기나 관련 컨텐츠를 좀 더 찾아보고 또 비슷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. 주변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군요. 네, 오늘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가 그리 어려운지에 대한 분석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근로소득의 어떤 수학적인 한계, 또 사업소득의 구조적인 잠재력, 그리고 우리를 현재에 묶어두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들까지 살펴봤네요. 이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. 진짜 부를 좀 늘리고 싶다면 단순히 내 시간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겠죠. 네, 그래서 분석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딱 하나의 작은 도전을 던집니다. 뭐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요. 대신에 앞으로 딱 일주일 안에 아주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거죠. 목표는 뭐 대단한 사업 시작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파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되어보는 그 경험 자체를 해보는 겁니다.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. 네. 자료에서 말하는 그 월급쟁이 트레드밀, 그 쳇바퀴 위에서 딱 한 걸음만 옆으로 살짝 내디뎌 보는 거죠. 어쩌면 그 정말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어떤 시작점, 전환점이 될 줄도 모르는 일이니까요.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